여러분 혹시 이 숫자 기억하시나요? 9,000명입니다. 이 무슨 숫자냐고요? 바로 신비의 섬이라 불리는 울릉도의 인구가 무너질 위기에 처한 마지노선 같은 숫자예요. 1년에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드나드는 화려한 관광지라는 겉모습 뒤에 사실 울릉도는 소멸이라는 아주 차갑고 무거운 현실과 마주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섬 1위로 꼽히기도 하고 독도를 지키는 수호신 같은 존재인 이 섬이 어쩌다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이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이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단순히 어디가 맛있다거나 풍경이 예쁘다는 뻔한 여행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은 무겁지만 우리가 반드시 직시해야 할 울릉도의 진짜 속사정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도대체 왜 한때 개도 10,000원짜리 지폐를 물고 다닌다던 그 풍요로웠던 섬이 지금은 청년들이 배를 타고 떠나며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곳이 되어버렸을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그동안 우리가 몰랐던 울릉도의 진짜 위기,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우리 사회의 아픈 자화상을 선명하게 보게 되실 거예요. 울릉도의 몰락은 단순한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토 전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 신호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울릉도의 찬란했던 과거와 대비되는 지금의 쓸쓸한 현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지방 소멸이라는 단어죠. 하지만 울릉도의 소멸은 육지의 다른 시골 마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예요. 섬이라는 고립된 공간에서 인구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사람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생존 시스템 자체가 멈춘다는 뜻이거든요. 불과 3, 40년 전만 해도 울릉도는 말 그대로 기회의 땅이었어요. 7, 80년대 오징어 잡이가 절정에 달했을 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동해안에서 오징어 배가 들어오면 항구 전체가 돈 냄새로 진동을 했다고 하죠. 오징어가 너무 많이 잡혀서 길바닥에 널어 말릴 자리가 없을 정도였고 사람들은 울릉도에 가면 굶어 죽을 걱정은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실제로 당시 울릉도 인구는 3만 명을 훌륭히 넘겼거든요. 초등학교 운동회라도 열리는 날이면 온 마을이 들썩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골목마다 가득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3만 명이 넘던 인구는 이제 겨우 9천 명 선을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어요. 그마저도 실제 거주하는 인구보다는 주소지만 둔분들이 많아서 실제 체감하는 활력은 그보다 훨씬 낮아요. 예전에는 오징어가 울릉도를 먹여 살렸다면 이제는 그 오징어가 사라졌어요. 수온이 변하고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를 해가면서 울릉도의 상징이었던 오징어 생산량은 10년 전과 비교해봐도 처참할 정도로 줄어들었거든요. 경제의 한 축이 무너지니까 자연스럽게 젊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짐을 싸기 시작한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울릉도에 있는 학교들을 가보면 그 현실이 더 뼈아프게 다가와요. 예전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로 북적였던 학교들이 이제는 전교생이 채 몇 명 되지 않는 분교가 되거나 아예 문을 닫고 폐허처럼 변해버린 곳이 많아요. 아이를 낳고 싶어도 산부인과가 없고 아이가 자라도 제대로 보낼 학원이 없으니 부모들은 자녀의 교육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섬을 떠나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울릉도에 남는 건 평생 섬을 지켜온 어르신들 뿐이에요. 이대로 시간이 더 흐르면 울릉도는 관광객들만 잠시 머물다 가는 테마파크 같은 섬이 되어버릴지도 몰라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렇게 사람이 떠나는 이유가 단순히 오징어가 안 잡혀서일까 하는 점이에요.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고질적인 문제들이 얽혀 있거든요. 바로 울릉도를 찾는 수많은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하는 물가와 서비스, 그리고 접근성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울릉도를 다녀온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내뱉는 한마디예요. 바로 비싸도 너무 비싸다는 원망 섞인 목소리인 거죠. 온라인 커뮤니티나 여행 카페를 조금만 검색해봐도 이런 글들이 수두룩해요. 울릉도 갈 돈이면 차라리 일본 가서 명품 쇼핑을 하고 동남아 가서 풀빌라에 묵겠다는 말들 말이에요. 실제 울릉도의 물가는 육지 사람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수준일 때가 많거든요. 평범한 비빔밥 한 그릇이 15,000원을 훌쩍 넘기고 고기 좀 구워 먹으려 하면 지갑이 금세 홀쭉해지는 경험을 누구나 하게 되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해요. 과연 울릉도 상인들이 단순히 욕심이 많아서 일부러 비싸게 받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쩔 수 없는 속사정이 있는 걸까요? 이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보면
울릉도라는 섬이 가진 지리적 한계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여러분, 육지에서는 뭐 택배비 몇천 원이면은 전국 어디든 물건이 오잖아요. 그런데 울릉도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울릉도에서 파는 거의 모든 생필품과 식재료는 포항이나 묵호 같은 육지 항구에서 배를 타고 건너와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류 비용이 상상을 초월해요. 기름값부터 선적 비용, 그리고 항구에서 가게까지 다시 운반하는 비용까지 합치면 이미 원가 자체가 육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는 거죠. 계란 한 판, 소금 한 봉지도 다 배를 타고 들어오는 귀한 몸인 셈이에요. 심지어 파도가 높아서 배가 안 뜨는 날이라도 생기면 신선식품 가격은 그야말로 천정부지로 솟구치게 돼요. 우리가 먹는 15,000원짜리 비빔밥 안에는 그 비싼 뱃삭과 물류비가 고스란히 녹아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그 심각성을 더 잘 알 수 있어요. 울릉도에서 집을 짓거나 건물을 수리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육지에서 10,000원이면 사는 시멘트 한 포대가 울릉도에 도착하면 배송비와 인건비가 붙어 2배, 3배로 가격이 뛰어요.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육지 식당은 식재료를 매일 아침 시장에서 신선하게 공급받지만 울릉도 식당은 일주일치 혹은 한 달치 물량을 한꺼번에 확보해야 하고 그 보관 비용과 손실률까지 다 음식값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울릉도는 1년 내내 관광객이 오는 곳이 아니잖아요. 겨울철이면 찬바람이 불고 배가 끊기는 날이 많아 장사를 아예 접어야 하는 기간이 긴데 그 기간 동안에 임대료와 생계비를 벌충하려면 성수기에 어느 정도 가격을 높게 책정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광객 입장에서는 이런 사정을 일일이 이해해주기 어려운 게 사실이죠. 서비스는 육지보다 못한 것 같은데 가격은 2배라면 누가 다시 오고 싶겠어요. 결국 이런 고물가 논란은 울릉도 관광의 경쟁력을 깎아먹고 다시 관광객이 줄어들면 상인들은 생존을 위해 더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위험한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상인들의 바가지 요금이라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섬 지역에 특수한 물류비를 지원하거나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물가 문제보다 더 심각하고 근본적인 생존의 위협이에요. 사실 관광객들은 비싸면 안 오면 그만이지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는 주민들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매일매일 벌어지는 전쟁 같은 현실이거든요. 단순히 밥값이 비싼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플 때 나를 지켜줄 병원이 있는지, 내 아이를 보낼 제대로 된 학교가 있는지 하는 생존의 인프라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죠. 과연 울릉도 주민들은 이 고립된 섬에서 어떤 불안을 안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관광객들이 느끼는 불편함을 넘어 이곳에 삶의 뿌리를 내리고 사는 주민들이 겪는 생존의 공포예요. 사실 우리가 울릉도를 이야기할 때 가장 간과하는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울릉도가 단순히 구경하러 가는 여행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자 매일의 일상을 꾸려가는 생활터전이라는 점이죠. 그런데 지금 그 터전의 근간인 의료와 교육, 그리고 주거 인프라가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야간에 갑자기 아이가 열이 펄펄 끓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근처에 제대로 된 응급실이 없다면 어떨까요? 이게 바로 울릉도 주민들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현실이에요. 울릉도에는 보건의료원이 있지만 전문의가 턱없이 부족하고 수술이나 정밀 검사를 할 수 있는 장비도 제한적이에요. 결국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헬기를 타고 육지로 나가야 하는데 파도가 높거나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면 그마저도 불가능하거든요. 골든타임을 놓쳐 허망하게 소중한 생명을 보내야 하는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울릉도 임산부들은 출산 예정일 몇 달 전부터 미리 육지로 나가서 여관이나 친척집을 전전하며 아이를 낳을 준비를 한다고 해요. 내 고향에서 아이를 낳을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어떤 젊은 부부가 울릉도에 남고 싶어 하겠어요.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어떻게든 다닌다고 해도 중학교, 고등학교로 올라갈수록 부모들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다양한 교육 기회는커녕 제대로 된 학원 하나 찾기 힘들고 친구들도 하나둘 육지로 떠나니 남겨진 아이들은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결국 자녀의 미래를 위해 울릉도를 떠나는 건 부모로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인프라의 부재는 결국 청년층의 이탈을 가속화하고 이는 다시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이어지는 뼈아픈 굴레가 되고 말았어요. 자, 여기서 많은 분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제 곧 울릉공항이 생긴다는데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네, 맞아요. 지금 울릉도 주민들이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게 바로 울릉공항이에요. 배를 타고 7시간, 8시간씩 걸리던 길이 비행기로 1시간이면 연결된다니 정말 획기적인 변화인 건 분명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냉정하게 짚어봐야 할 오해와 진실이 있어요. 공항이 생긴다고 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저절로 좋아질까요? 오히려 공항 개항이 울릉도의 몰락을 더 부채질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도 존재해요. 왜냐하면 공항이 생기면 관광객은 늘어나겠지만 그만큼 대형 자본이 들어와 울릉도의 땅값과 집값을 더 올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이미 울릉도의 웬만한 금싸라기 땅들은 외지인들이 다 차지했다는 말이 돌 정도예요. 정작 주민들은 치솟는 물가와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섬 외곽으로 밀려나거나 아예 섬을 떠나야 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게다가 관광객들이 당일치기나 짧은 일정으로 섬을 방문하게 되면 섬 안에서의 소비 패턴도 변하게 되고 이는 결국 영세한 기존 상인들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즉 공항이라는 화려한 선물 상자 안에 알맹이가 빠져 있다면 울릉도는 사람이 사는 섬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거대한 세트장으로 전락해버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건물을 짓고 길을 닦는 토목 공사만으로는 울릉도를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 즉 아플 때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 시스템과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는 교육 환경, 그리고 주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대책이 최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야만 관광객들도 울릉도의 진정한 매력을 느끼고 다시 찾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울릉도의 골든타임은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과연 우리는 이 신비의 섬 울릉도를 어떻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울릉도의 미래를 위해 우리가 지금 당장 고민해야 할 실천적인 대안들은 무엇일까요?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울릉도의 현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신비의 섬이라는 화려한 이름 뒤에 가려진 울릉도의 진짜 얼굴은 사실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 앞에 위태롭게 서 있는 모습이었어요. 한때 3만 명을 넘겼던 인구는 이제 9천 명이라는 마지노선조차 위협받고 있고 오징어가 사라진 바다는 주민들의 생계마저 앗아갔죠. 관광객들이 겪는 고물가 문제는 단순히 상인들의 탐욕이 아니라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만든 가혹한 물류 시스템의 결과였고 무엇보다 아플 때 치료받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열악한 인프라가 청년들을 섬 밖으로 내몰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울릉도를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가는 여행지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울릉도는 우리 영토의 동쪽 끝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자존심이자 독도를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우리 국토의 핵심적인 보루거든요. 울릉도에 사람이 살지 않게 된다면 독도 수호라는 국가적 과제 역시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울릉도를 살리는 일은 단순히 한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을 넘어 우리 영토의 안보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셈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제 곧 열리게 될 울릉공항이 단순히 관광객만 실어 나르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 비행기가 울릉도 주민들에게는 긴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명선이 되어야 하고 아이들에게는 더 넓은 세상을 연결하는 희망의 통로가 되어야 하거든요. 정부는 단순한 토목 사업을 넘어 주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정주 여건 개선에 더 많은 예산과 관심을 쏟아야 해요. 섬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물류비 지원이나 거점 병원 강화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공항은 그저 껍데기만 화려한 잔치가 될 뿐이니까요. 그리고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다음에 울릉도를 방문하시게 된다면 비싼 물가나 조금 부족한 서비스에 눈살을 찌푸리기보다는 이 험한 지형에서 삶을 일궈온 주민들의 노고를 한 번쯤 떠올려 주셨으면 해요. 우리가 울릉도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곳의 문제를 공유할 때 정치권과 사회도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방문이 울릉도라는 섬이 사라지지 않고 지속될 수 있게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9,000명이라는 숫자가
다시 10,000명, 20,000명으로 늘어나는 기적을 보게 될지 아니면 지도 위에서 소리 없이 사라지는 섬이 될지는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은 울릉도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항 개항이 울릉도의 진정한 부활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를 꼼꼼히 읽으며 울릉도의 희망을 함께 찾아보고 싶거든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앞으로도 우리 국토의 구석구석 숨겨진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세상의 진짜 모습들을 담은 깊이 있는 분석으로 다시 찾아올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